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국입니다. 자, 오늘은 섹션 2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8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란 어떤 것인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일반 함수 앞에 자, 영문 D를 붙여 자, 조건에 맞는 개수라든가 합계, 평균 자, 등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조건에 맞는 합계, 일반 함수로는 sum if를 썼었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개념으로 보면요, 뒷섬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 데이터베이스 함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특징. 자, 첫 번째는요, 일반 함수 앞에 자, 영문 D를 붙인다. 자, 두 번째는 조건 지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 조건 지정은 고급 필터 조건 형식과 같습니다. 우리 고급 필터 조건 지정 한번 해봤었죠. 그 형식하고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형식은요, 자, 뒷섬을 예로 들면 뒷섬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전체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값 구할 필드,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자, 요렇게 형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왼쪽에 데이터 표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면 저장 공간을 뜻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다, 그러면 엑셀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 표가 있으면은 항목의 제목을 우리는 필드 또는 필드명이라고 부릅니다. 항목의 제목 부분을 필드 또는 필드명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런 필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레코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레코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코드들의 집합인 이 데이터표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에서 봤을 때,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표에서 전체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고요. 지정하실 때는 항목의 제목 다 포함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건 지정하는 부분하고 똑같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급 필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각 구할 필드는 내가 직무 수행에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은 직무 수행 필드를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조 필드로 지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각 구할 필드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조 필드로 지정하는 방법, 그냥 직무 수행을 참조해 놓은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숫자로 쓰는 방법이에요. 전체 이만큼의 범위에서는요, 자, 직무 수행열은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이잖아요. 자, 그래서 6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5라고 쓰셔야 됩니다. 각 구할 필드. 자,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은 조건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 범위 지정하는 형식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만약에 조건이, 문제에서 조건이 따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하라고 나와 있으면은 해당 범위를 지정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 범위가 없다? 그러면 직급이 차장, 아니면 부서명이 관리부, 이렇게 데이터표 안에 첫 번째 값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범위로 지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직급이 대리인. 자, 여기서 직급이 대리한 건 뭐예요?
직급이 대리는 조건이죠. 대리인. 자, 개수와 직무수행 합계 평균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시문에 나옵니다. 조건 지정을 어디다 하라고. 근데 여기는 간단 예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조건 지정 범위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만약에 조건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하셔야 돼요. 고급 필터하고 똑같죠. 자, 직급이 대리다. 직급 대리.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직급이 대리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직급이 대리인. 자, 개수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대리인 직무수행의 개수 여기다 쓸게요. 개수. 그 다음에 합계 평균 최대 최소를 구하라. 문제가 조금 바뀌었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먼저 개수. 내가 개수를 구하겠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는 조건에 맞는 개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count if죠. count if. 일반 함수로 보면.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여러분들 구하게 되면은 dcount나 dcountA로 구하시면 되죠. count와 countA의 차이는 뭐예요? count는 원래는 숫자의 개수, countA는 문자의 개수인데 뭐 조건에 맞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 부분에서는 그 안에 필드의 값들이 숫자 범위냐 아니면 문자 범위냐에 따라서 count를 쓸 건지 countA를 쓸 건지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직무수행의 개수 합계 평균이니까 직무수행은 뭐예요? 자, 숫자 계열입니다. 숫자 계열. 그래서 count를 쓰나 countA를 쓰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직급인 것에 대한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뭘 써야 돼요? countA를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count나 countA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아까 뭐라 했어요? 데이터표의 전체 범위를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만큼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난 각구할 필드 뭐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직무수행에 대한 개수 합계 평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필드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또는 숫자로 1, 2, 3, 4, 5라고 쓰면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의 차이는 만약에 내가 구하는 값이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참조 범위로 지정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 값만 지정한다 그러면 참조나 아니면 여기서 5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필기에서는요, 수치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주로 1급보다는 2급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클리테리아는 우리 조건이었죠. 조건은 뭐다? 범위 지정이다. 조건 범위 지정.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 주는 란이 있었고 직급이 대리인 부분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직급이 대리, 고급 필터하고 똑같죠. 이렇게 되면은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 다음에 보면은 합계 평균. 그래서 쭉 구해보면 합계 평균 최대 그 다음에 최소값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에 맞는 개수 부분 dcount로 구했고요. 자,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맞는 합계. 원래 일반 함수에서는 sumif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dsum을 쓰셔야겠죠. dsum. 조건에 맞는 합계.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하고 각구할 필드.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숫자로 써볼까요? 자, 그러면 직무수행이니까 5 다섯 번째 열을 뜻하는 거죠. 자, 조건은 직급이 대리. 그러면 직급이 대리인 것에 대한 합계 부분은 여기에서 대리 있죠. 대리. 자, 여기를 뜻합니다. 색을 좀 표시해 볼게요. 그럼 여기 합계 부분은
257이 되겠죠. 저렇게. 자,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은 D 에버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자, 조건은 직급이 대리. 자, 자릿수 부분은 여기 자릿수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자릿수 줄이겠다. 자, 이렇게. 자, 최대값이다는 D 맥스. 최대 맥스.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하고. 자, 직무 수행. 자, 조건은 직급이 대리. 최대값. 여기 아까 이쪽 이해 판단 점수가 아니고 직무 수행 여기였었죠. 제가 잘못 지정했었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257 맞죠? 여기 보면 하단에 개수, 합계, 평균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한다. 그럼 뭐예요? dim인 데이터베이스 범위. 자, 직무 수행에 대한 값을 구하죠. 조건은 직급이 대리. 자, 이렇게. 자, 만약에 조건이 따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자체 이 데이터표에 있다. 가령 직급이 차장인 부분을 구한다. 거기에 대한 개수. 직급이 차장인 개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D 여기에서는 count A를 쓰셔야 되겠죠. D count A. 왜? 자, 여기는 문자니까. 그쵸? 필드의 값들이 문자죠, 문자. 그래서 dCount를 쓰면 안 되고 dCount A를 써야 됩니다. 자, 범위 지정하고. 자, 갖고 할 필드 부분은 여기서 직급의 필드를 구하는 거니까 직급 지정하시고요. 자, 조건은 어떻게 돼요? 범위 지정인데, 자, 직급이 대리가 아니고 지금 직급이 차장인 개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이 차장 이렇게 항상 첫 번째로 나와줘요. 그러면 직급 차장 범위 지정합니다. 그러면 차장인 개수 1명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조건 지정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없으면은 항상 조건 부분은 첫 번째 값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부서명이 영업부인 입사일자, 직급, 이름, 직무수행, 이해판단의 값을 구하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에 구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에 한번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뭐예요? 부서명이 영업부죠. 그래서 부서명 영업부. 자, 여기에 따라서 입사일자, 직급, 이름, 직무수행, 이해판단. 자, 여기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부서명이 영업부는 지금 손민우 사원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값을 구해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때는 뭐라고 하느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dget을 사용합니다. dget.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할 거죠. 자동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전체 범위를 F4 절대값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자동 채우기를 할 때는 전체 범위 지정할 때 절대값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난 각 구할 필드 입사일자부터 얘 순서하고 똑같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입사일자 필드를 지정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그대로 자동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여기 절대값을 주면 안 되겠죠. 물론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행에 대해서 절대값을 줘야 되지만 여기는 옆으로만 지금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조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부서명이 영업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해 주셔야 되겠죠. 왜? 내가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얘의 범위도 따라오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 구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그러면 손민호 81, 86. 자, 점수를 가져옵니다. 근데 입사일자는 어떻게 가져왔어요? 숫자로 가져왔죠. 자, 우리 예전에 했습니다. 예, 거의 뭐 첫 번째 시간 정도 했었는데, 자, 우리가 보여지는 형식에 따라서 이게 틀리다 그랬죠. 그리고 날짜도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날짜 2023년 12월 27일은 45,277이라는 숫자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보여지는 형식을 만약에 이제 이 형식이 틀려서 그런 거니까 날짜로 보려면 여기서 간단한 날짜로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예. 자, 요렇게. 그래서 뭘 사용한다? 가져올 때는 dget을 사용한다. dget. 자,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직급이 대리이고 직무수행이 80 이상인 이해 판단 합계를 구하래요. 자, 그럼 조건이 지금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리고 무슨 조건이에요? 이고는 AND의 조건. 그 다음에 또는 무슨 조건? OR의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 필드에서 조건 지정할 때 AND 조건은 같은 행에, OR 조건은 다른 행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은 고급 필터하고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보면 직급이 대리다. 직급, 대리. 컨트롤 C. 자, 컨트롤 V. 직급이 대리이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이 80 이상이다. 직무수행이 80 이상. AND 조건이니까 크거나 같다. 80. 요렇게 같은 행에 조건이 있으면은 AND 조건이 되는 거고, 다른 행에 이렇게 있으면은 OR 조건이 된다 했죠. 컨트롤 Z. 자, 여기에 따라서 이해 판단 합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구해볼까요? 는 그럼 조건에 맞는 합계, 데이터베이스 합계는 dsum. 자,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자, 각 구할 필드는 이해 판단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 판단 필드를 지정하고, 조건은 직급이 대리, 직무수행이 80보다 크나 같은 부분. 범위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렇게 157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dsum으로 자, 구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입사일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래요. 자, 그러면 입사일자 조건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니까 크거나 같다. 2020-01-01. 자, 이렇게 조건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직급이 차장이래요. 직급 차장. 만약에 이렇게 주면은 같은 행에 있기 때문에 AND 조건이라고 그랬죠. 고급 필터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다른 행에 이렇게 주면은 OR 조건이 성립합니다. 자, 거기에 따른 이해 판단의 평균이다. 조건에 맞는 평균. 그러면은 자, 여기서 the average로 구할 수 있죠. average. 데이터베이스 범위. 자, 각 구할 필드는 이해 판단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범위 지정은 여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더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백까지 조건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85.5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는 여기 손민호밖에 없죠. 그렇죠? 다른 날짜들은 전부 다 2020년 이전이잖아요. 자, 이거이거나 또는 직급이 차장이니까 이동국 차장 한 명이죠. 거기에 따른 이해 판단, 요 두 개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지정하면 평균은 85.5, 85.5가 정확히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요 한번 쭉 살펴봤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 함수를 쓰면 되는데 굳이 왜 데이터베이스 함수까지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통계 관리자면은 기존에 다른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썼으면 여러분들도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써서 하는 게 편할 테고, 일반 함수 썼으면 일반 함수가 편하겠죠. 그리고 시험에는 특히 커말 2급에는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여러분들 한번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 작업에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섹션 세 번째 시간 정보함수와 재무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